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기술. 우리는 모두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행복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더 가지려 애쓰지만 때로는 욕심을 버려야 행복이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늘은 그의 지혜를 따라 행복의 기술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워보세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 애씁니다. 그러나 가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훨씬 쉽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심보다 병에 걸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즐겁게 노는 것보다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태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고 확실한 행복을 줍니다. 행복은 크게 얻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행을 피하는 데서 옵니다.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좋은 것의 적이다. 더 나은 것을 찾다 보면 지금 가진 행복조차 잃어버립니다. 견유학파 철학자들은 향락을 거부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 뒤에 찾아오는 고통을 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삶은 큰 기쁨은 없었지만 큰 고통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불행을 줄이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바라보는 시선을 차라리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무리하게 행복을 잡으려 하기보다 작은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젊을수록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곧 행복이라 믿습니다. 좋은 집, 좋은 직장, 화려한 인간관계와 명성,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의외로 공허합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빛나도 내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을 좇는 위선은 함정이다. 남의 눈에 보이는 삶이 곧 나의 행복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연극 무대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성공한 척하지만 마음은 불안합니다. 연극이 끝나고 나면 무대는 철거되고 남는 것은 공허한 공간뿐. 겉으로 보이던 화려함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렇듯 위선의 가면은 우리 삶을 꾸며주지만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남의 기준을 좇다 보면 내 마음은 점점 흐려집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겉모습보다 본질을 봅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합니다. 행복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해도 내가 불안하다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반대로 남들이 비웃어도 내가 평온하다면 그건 진짜 행복입니다. 젊을 때일수록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찍 가면을 벗는다면 삶을 더 빨리 통찰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위선은 우리를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가짜 웃음을 짓는 동안 내 마음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빛나 보이지만 속은 공허한 껍데기뿐입니다. 우리는 왜 위선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존중받지 못할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웃고, 더 꾸미고, 더 포장하려 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가면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원합니다. 위선은 잠시 매혹적이지만 결국 신뢰를 잃게 합니다. 신뢰를 잃은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을 때일수록 위선의 가면을 빨리 벗어야 합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중용의 미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에도 크게 기뻐하지 않고 실패에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 것, 그 어떤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인생이란 사실,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이 화려하게 보일수록 그 안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번쩍이는 삶일수록 내면은 더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벗고 자연스럽게 사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돈처럼 생각하면 인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시간은 이자와 같습니다. 조금 낭비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밤새 놀아도 하루를 흘려보내도 잃은 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40이 지나면서부터는 시간의 원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루하루는 무거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단순히 즐기고 미래는 충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반이 되면 그 믿음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두려움이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집착하며 때로는 더 초조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의 본질이다. 돈이나 명예는 잃어도 되지만 시간은 잃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 젊은 시절의 시간 낭비는 단순한 여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반을 넘어가면 그 낭비가 깊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아꼈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습관을 통해 하루를 관리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며 매일 같은 시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의 질서를 세우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은 공평합니다. 모두에게 같은 하루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그 가치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어떤 이는 시간을 채워갑니다.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젊음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읽기, 걷기, 기록하기 같은 습관이 하루를 단단하게 채웁니다. 반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은 삶을 텅 비게 만듭니다. 끝없는 후회만 남게 합니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행복을 쫓지 말고 고통을 줄여라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잠깐이지만 고통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순간의 불꽃 같고 고통은 길고 무거운 그림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기억보다 괴로운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웃었던 순간은 흐려지지만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행복을 찾기보다 고통을 피하라. 고통 없는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쾌락을 쫓습니다. 맛있는 음식, 화려한 파티, 큰 소비. 그러나 그 끝에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순간의 기쁨은 사라지고 후회와 공허함만 남습니다. 반면 욕망을 절제하면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삶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욕망을 줄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리고 가난해지지 말자라고 다짐한다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모든 욕심을 채우려 하면 끝없는 불만이 쌓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는 욕심보다 병에 걸리지 말자라는 다짐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큰 병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현실적인 생활 수칙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말합니다. 향락에는 항상 고통이 따른다. 순간의 쾌락은 달콤하지만 그 뒤엔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쾌락 대신 평온을 선택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마음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또한 내 마음을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면 불행은 배가 됩니다. 내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행복이란 단어를 지우고 고통을 줄이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큰 기쁨은 없어도 큰 불행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종종 반성이라는 습관을 가집니다. 오늘 잘못한 일은 없었나? 누군가에게 상처 주진 않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성은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쳤을 땐 반성하지 말고 잠을 자라. 이 짧은 조언 속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친 상태에서 하는 반성은 대부분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끝없는 자책만 생기고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왜 나만 힘든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그 순간 우리는 더 우울해지고 삶이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원인은 단순히 피로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면 이성은 흐려지고 감정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큰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땐 억지로 반성하기보다 그냥 자는 게 답입니다. 잘 먹고 충분히 자고 아침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밤의 반성은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그러나 아침의 새로운 시작은 희망을 줍니다. 피곤한 마음에는 반성이 독이 되지만 휴식은 최고의 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마치고 밤새 반성하는 학생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왜 집중 못했을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그 순간 필요한 건 반성이 아니라 숙면입니다. 잠을 자야 뇌가 정리되고 다음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한 날 집에 와서 끝없이 후회하며 술을 마시는 사람. 그러나 더 나은 해결책은 잘 먹고 자고 내일 더 나은 태도로 출근하는 겁니다. 반성은 깨어있는 사람이 에너지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쳐 있을 때 하는 반성은 스스로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할 땐 반성하지 말고 쉬어라. 잠이야말로 최고의 치유다. 이 단순한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늘 부족하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잠시 멈추고 숨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렇다면 반성하지 말고 푹 쉬세요.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에게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로 족하다. 즉, 혼자 걷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산책을 누군가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걸을 때만 온전히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걸으면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쓸데없는 대화에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걷는 걸 어색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값진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산책하며 떠오르는 생각은 책상 앞에서 억지로 하는 고민과 다릅니다. 더 자유롭고 더 깊어집니다. 바람 소리와 발자국 소리에 맞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산책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행위이자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이 산책 속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니체는 생각은 걷는 발자국과 함께 태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걷는 동안 떠오른 생각이 책과 작품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잠시 자리에 앉아 끙끙대기보다 밖으로 나가 걷는 게 낫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머리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한 해답이 떠오릅니다. 중요한 건 혼자라는 점입니다. 누군가와 수다를 떨며 걷는 산책은 즐거울 수는 있어도 깊은 통찰을 주지 못합니다. 산책의 동료는 고뇌입니다. 나와 마주 앉아 대화하는 시간. 그게 바로 진짜 산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용한 길을 걸으며 하루의 일을 정리하는 모습,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시간은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산책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면 삶은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답답했나요? 그렇다면 잠시 걸어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음악도 끄고 오직 발걸음과 고뇌만을 동행 삼아 보세요.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으로 돈도 명예도 아닌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병들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최고의 습관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조건 참는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자주 무리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압박. 그러다 몸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아무리 큰 성공도 병상 위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습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좋은 습관은 건강을 지켜주고 건강은 행복을 지켜줍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절제된 생활. 이 단순한 습관이 우리 삶을 오래 지탱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야근에, 스마트폰에, 늦은 밤까지 깨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제때 자고 제때 일어나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또한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화를 억누르기만 하지 말고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노는 행복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인내는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의 말에 즉각 화내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내입니다. 건강과 인내는 서로 연결됩니다. 몸이 지치면 화를 잘 내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금세 병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잠들기 전에 조용한 독서, 짧은 산책 같은 것들. 이런 단순한 습관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견디지 못할 때까지 버티는 건 어리석다. 진정한 인내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지키는 것이다. 즉,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 이것이 오래가는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몸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돌보고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조금 더 잘 자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웃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건강과 인내.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조건으로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늘 변하지만 내면의 질서는 스스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규칙을 구속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규칙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다. 스스로 세운 질서와 규칙은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줍니다. 예를 들어 밤늦게까지 흥청망청 놀아도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피로와 후회만 남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은 겉으로는 단조롭지만 내면의 평화를 지켜줍니다. 현대인들은 자주 흔들립니다. SNS, 뉴스, 주변 사람들의 말, 외부의 자극에 따라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규칙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쓰러지지 않듯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의 질서야말로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확실한 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남의 규칙이 아니라 나만의 규칙이라는 점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삶은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생활의 리듬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질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조용한 아침 독서에서 내면의 평화를 얻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밤 산책에서 마음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것을 찾는 겁니다. 내면의 질서가 없으면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잠시의 욕망에 흔들리고 남의 시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규칙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의 기준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배가 바다에 나가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듯 삶에도 방향을 정해줄 질서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특별함은 남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 즉, 화려함이 특별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특별함이라는 뜻입니다. 남들과 다른 옷을 입거나 튀는 행동을 하는 게 특별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질서를 지켜내는 꾸준함. 그게 곧 위대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규칙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내가 세운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남이 만든 기준에 끌려가는가? 내면의 질서는 삶의 무게 중심과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삶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집니다. 작은 습관, 작은 규칙이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내면의 질서가 있는 사람은 외부의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나는 상품이 아니다. 나는 진열대에 놓인 물건이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눈에 보이는 모습에 자신의 가치를 두곤 합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회사에서 받는 평가, 남들이 해주는 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덧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진짜 나는 외부가 아닌 내 안에 존재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립니다. 마치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노를 잃어버린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내가 가진 개성,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걸어온 길, 그 모든 것이 나를 증명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 누가 더 화려한 삶을 사는지, 이런 비교 속에서 우리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면 그건 오히려 비극 아닐까요? 세상은 다름으로 풍요로운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전하고 탁월하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그는 우리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지금의 나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상품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더 잘 보이려고 꾸미고 남이 좋아할 모습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나는 사라지고 맙니다. 존재의 가치는 포장지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담긴 본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SNS의 좋아요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 자체가 존엄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삶은 결국 자신을 지켜내는 과정입니다. 내가 나로 남아있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준비할 틈도 주지 않고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불행을 어떻게 맞이했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행이 지난 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은 뒤 그 기억 속에 오래 머무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고 그때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불행은 이미 징계 자체라고, 한 번의 고통으로 충분하다고. 지나간 불행을 붙잡고 계속 곱씹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에게 물렸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명예를 떨어뜨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개에게 물린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억울함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며 마음속에서 불행을 또다시 키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불행이 지나간 후입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 인생의 어떤 자리에 두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불행을 계속 떠올리면 그 불행은 끝없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그 불행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삶에서 불행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끝없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바로 불행을 받아들이고 그 후를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 순간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은 지나간 일이 됩니다. 그런데도 계속 후회하고 계속 자책한다면 실수보다 더 큰 불행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불행이 지난 후 가장 좋은 태도는 단순합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저 한 장의 페이지로 넘기는 겁니다. 책에 낙서가 하나 있다고 그 책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명한 사람일수록 압니다. 명예와 체면 같은 건 생각보다 가벼운 것임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일시적인 평가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본질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시선 때문에 불행을 더 크게 만듭니다. 사실은 단순한 사건인데 체면이 구겨졌다고, 명예가 손상됐다고 스스로 불행을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 불행이 지나간 후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오직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성장을 막지 않도록, 지난 실수가 내 미래를 묶어두지 않도록, 불행은 그저 삶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을 지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새로운 장을 열어가세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행과 행복을 만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지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을 억지로 추구하기보다 불행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행이 닥치면 받아들이고 지나간 뒤에는 깨끗이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또한 남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내 안의 질서를 지키세요.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지켜내는 힘입니다. 결국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존재 자체로 완전합니다.